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 관리입니다. 오늘은 직원 관리에 대한 지식을 사장학개론 책을 참고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훌륭한 직원을 얻는 방법, 성공한 기업의 필수 요소인 2인자, 좋은 직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심해야 하는 직원, 해고해야 할 직원과 해고에 대한 마음가짐, 올바른 지시와 보고 방법, 직원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사장의 잘못된 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성공한 사업가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열정을 가진 최측근 직원이 있고, 이 직원은 사장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직원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직원은 어디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사장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장은 적당한 능력과 품성을 가진 직원이라면 믿어주고 품어주고 신의를 지키며 그에게 사장의 비전을 함께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최측근 훌륭한 직원으로 키우는 것이죠. 사업을 하다 보면 사장의 자리는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주목받고 있으며 최고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인자가 필요합니다. 사장에 비해 2인자는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 적습니다. 부담감이 적으니 유연한 사고와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공한 기업에는 언제나 훌륭한 2인자가 있습니다. 2인자는 사장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사장에게 직언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충성심만 큰 2인자는 비서에 불과합니다. 정치에서는 2인자가 호시탐탐 1인자의 자리를 노리고 있거나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는 2인자가 중요한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다릅니다. 최고의 기업에서 훌륭한 2인자는 필수 조건입니다.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훌륭한 2인자를 품을 수 있는 따뜻한 성품의 오너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언뜻 보기에는 좋은 직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심해야 할 3가지 유형의 직원입니다. 좋은 직원처럼 보이지만 조심해야 할 유형 첫 번째, 사건을 확대하고 해결을 자처하는 직원입니다. 회사를 위하는 직원이라면 문제가 생겼을 때 확대하기보다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간단한 일은 조용히 해결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결해야 다른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겠죠. 하지만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과장하고 확대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작은 사건도 과장하고 확대한 다음 자신이 해결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성향의 직원은 승진에 대한 욕심이 많고 자신의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향의 직원은 자신이 중요한 자리로 올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은 넘어뜨립니다. 방해가 된다면 주변 동료, 선임, 때로는 사장에게도 덤빌 수 있는 사람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직원처럼 보이지만 조심해야 할 유형 두 번째, 시스템이 아닌 몸으로 해결하는 유형의 직원입니다. 이들은 회사 초기에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했을 때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인정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조직이 커가는데도 자신이 일했던 과거 방식을 고수한다면 그 사람은 경계해야 합니다. 이들은 시스템을 통해 일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실하고 회사에 대한 충성심도 강하지만 안타깝게도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조직이 커갈수록 주먹구구식 운영은 힘듭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직원에게 역할 분담을 해야 하고 때로는 다른 직원이 부족해 보이더라도 시스템화되어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래 직원에게 지시한 뒤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속도가 느리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신이 일을 처리해버립니다. 시간이 부족한데도 수많은 일을 다른 직원에게 시키지 못하고 자신이 붙잡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 주변에 모든 일이 밀립니다. 회사 전체 업무는 마비되고 시스템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죠. 조직과 시스템으로 일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직원처럼 보이지만 조심해야 할 유형 세 번째, 사장을 대신하려는 직원입니다. 사장님, 이런 사소한 일은 사장님이 나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직원이 있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은 사장을 가스라이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장의 체면이나 위치에서 품이 없는 일이니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식이죠. 특히 최측근 중에 이런 말을 빈번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이들은 사장을 대우하는 척하면서 사장을 모든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회사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직원처럼 보이지만 조심해야 할 유형의 직원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해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장들에게 가장 무서운 말이라고 하죠. 아마도 이런 대화는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장에게 직원의 퇴사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일입니다. 해고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해고할 필요가 있는 직원은 적절히 해고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다른 좋은 일터가 생기면 언제든 떠날 수 있듯이 사장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 사정이 좋지 않거나 회사에 더 적합한 직원이 오면 사장은 직원을 내보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에게 매정한 사장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장은 자신의 직원들이 다른 좋은 일터가 생기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좋은 직원들이 퇴사하지 않도록 급여나 업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 환경 개선과 전체 분위기
분위기를 위해 불성실한 직원의 해고는 불가피합니다. 매일 지각하는 직원, 연락 없이 사라지는 직원, 툭하면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직원은 당연히 해고 대상 1순위입니다. 이들은 회사에 대한 피해는 물론이고 주변 동료들에게도 크고 작은 피해를 주며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당연히 해고를 해야 하는 직원 외에 회사 전체 분위기를 위해서 해고를 고려해야 할 직원의 유형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고를 고려해야 할 유형 첫 번째, 사소한 실수를 여러 차례 반복하는 직원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사소한 실수를 반복하면 필연적으로 다른 직원들은 이를 뒷수습해야 합니다. 회사에 사소한 실수를 반복하는 직원이 두세 명만 있어도 성과를 내기는커녕 실수를 수습하느라 정신없는 회사가 됩니다. 결국 실수를 수습하느라 다른 직원들은 자신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회사 시스템이 무너질 위기에 이르기도 합니다. 회사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은 직원을 가르치며 기다려줄 수 있지만 한 직원의 반복적인 실수가 다른 직원에게 크고 작은 피해를 준다면 해고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해고를 고려해야 할 유형 두 번째, 유능하지만 작은 거짓말을 잘하는 직원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유능하게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유능함이 손상될 것 같은 일이 있으면 금방 들통날 거짓말이라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이들은 거짓말이 들통나면 다른 핑계를 대거나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직원의 거짓말 때문에 함께 일하는 동료의 피해가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유능하다는 이유로 이런 직원을 데리고 있으면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그 직원의 능력이 좋다고 감싼다거나 방관하면 그의 거짓말은 점점 더 큰 거짓말로 변할 것이고 이것은 결국 회사에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도 해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은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해고에 집중하기보다 직원을 믿어주고 신의를 주고 소통하며 믿을만한 사람을 주변에 많이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고를 마냥 두려워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해고는 가장 불편하고 힘든 일이지만 때로는 전체를 위해 불가피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해고가 필요하다고 확신이 들면 과감하게 실행하되 해고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모호한 표현을 쓰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관리자가 직접 명확한 언어로 회사의 입장과 결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다른 변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도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퇴사하는 직원의 구직 활동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배려해야 합니다. 이런 배려는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안정감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해고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에게 올바로 지시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사장은 직원에게 지시할 때 사장 자신의 언어로 사장의 눈높이에서 지시합니다. 사장은 자신의 전문 지식 용어를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시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구체적이면서도 간결하게 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지시받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사장에게 되물어보거나 다시 확인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사장의 지시를 이해하지 못한 직원은 업무에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회사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시를 할 때는 마감 기한을 꼭 정해주어야 합니다. 직원들은 마감 기한이 없을 때보다 마감 기한이 명확하게 주어졌을 때 업무에 대한 집중력과 완성도가 훨씬 뛰어날 것입니다. 무능한 사장은 직원들에게 모호하게 지시하고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 직원들이 센스 없거나 일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이해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직원이 있다면 혹시 자신의 지시가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마무리 보고 받기입니다. 모든 지시의 끝은 마무리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내린 지시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허공에 시간과 에너지를 날린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사장이 무언가를 지시했는데 직원에게 마무리 보고를 받지 못한다면 지시한 사장은 다시 직원에게 내용을 물어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장의 반복적인 내용 확인은 직원의 입장에서 감시와 참견을 받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 보고가 습관화되지 않고 사장의 추가 확인 형태가 회사에 만연하다면 직원들은 불필요하게 피로감을 더 많이 느끼고 능동적인 일 처리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이런 회사는 사장이 지시하는 일만 억지로 수행해내는 수동적이고 비능률적인 회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의 업무는 마무리 보고가 최종 끝입니다. 마무리 보고가 없는 프로젝트는 엔딩 크레딧 없는 영화라고 봐야 합니다. 모든 지시의 끝은 마무리 보고입니다. 지시의 방법이 있는 것처럼 직원에게 보고받는 것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에게 보고받는 규칙 3가지입니다. 직원에게 보고받는 규칙 첫 번째, 결론부터 말하고 의견은 그 다음에 말하게 한다. 회사에서는 항상 2갈씩 보고를 해야 합니다. 실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고 필요하면 부연 설명하고 의견을 내도록 합니다. 이런 언어 형태가 익숙해져야 보고하면서 전달 사고도 줄고 일 처리도 빨라집니다. 직원에게 보고받는 규칙 두 번째, 형용사가 아니라 숫자로 말하게 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고 보고한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보고한 직원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당연히 효율적이지 않겠죠. 회사의 언어는 구체적인 숫자로 말해야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 이후 550건의 재구매가 확인되었고 재구매율은 30%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는다면 사장은 다시 직원에게 물어볼 일이 없고 당연히 회사의 효율성은 좋아지겠죠. 구체적인 숫자로 보고하는 것이 습관화된다면 보고하는 직원들의 전문성까지 향상될 것입니다. 직원에게 보고받는 규칙 세 번째, 모호하지 않게 구체적으로 말하게 한다. 이번 일에 저희 부서도 신경 써주세요 라고 말하는 모호한 언어 습관은
사장은 회사의 피로감을 가중시킵니다. 이번 일이라 함은 언제 하는 어떤 일인지 신경을 써달라고 말하는데 사장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신경 써주기를 원하는지 생각해보고 다시 직원에게 물어본 뒤에 대답해줘야 합니다. 이런 모호한 언어 습관은 함께 일하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피로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12월 25일 성탄절 이벤트 행사에 저희 복지지원팀이 행사장 물품 자리를 배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훨씬 이해하기 쉽고 사장은 직관적으로 피드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 내에서는 구체적이면서 직설적인 요청과 보고가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언어는 감정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딱딱하다고 서운해하거나 어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체적이면서 직설적인 언어로 지시하고 보고받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회사의 언어입니다. 지시와 보고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사장이 해서는 안 될 4가지 행동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사장의 행동 첫 번째, 사장이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까지 직원에게 지시한다. 직원들의 능동적인 일 처리를 원한다면 나와 견해가 조금 다르더라도 믿어주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장이 매번 모든 일에 관여한다면 회사의 모든 일은 사장을 거치는 것이 습관화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장이 자리를 비우게 된다면 회사 전체 업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직원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사장의 행동 두 번째, 이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 직원에게 설명해주지 않는다. 일하는 목적과 그 가치를 직원에게 설명하지 않는다면 직원들은 시킨 일만 기계적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직원들은 더 효율적인 다른 해결 방법을 찾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지도 않을 것입니다. 직원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사장의 행동 세 번째, 항상 직원들을 가르친다. 사장이라고 직원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이 업무의 모든 것을 직원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사업이 아니라 장사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사업가로서 훌륭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직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사장보다 더 뛰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사장이라고 직원들에게 아는 척하고 항상 가르치는 언어를 사용한다면 직원들은 자신의 노하우나 경험을 사장에게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을 배우려는 마음이 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직원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사장의 행동 네 번째, 직원들을 회사 장단기 목표 설정에서 배제한다. 모든 목표를 사장 혼자서 정한다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직원은 막연히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할 것입니다. 어쩌면 직원들은 목표를 따르는 척만 할 수도 있습니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회사로 거듭나려면 직원들이 회사의 장단기 목표를 이해하고 직원 스스로 회사의 비전에 맞는 직원 자신의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직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직원 관리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회사의 매출이 오르고 일손이 부족하면 직원을 추가 채용해야 합니다. 부푼 마음을 안고 직원을 채용해서 일하다 보면 그 직원이 내 마음 같지 않고 차라리 힘들더라도 직원 없이 혼자서 일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가로서 성공하려면 직원과 함께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사장은 직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직원들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도 있으며 때로는 직원의 잘못을 보듬어 안고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공한 사장은 직원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그들에게 자신의 업무를 내버리지 합니다. 사장이 회사의 모든 업무를 다 챙기고 있다면 그것은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함만 사장일 뿐 실상은 가게를 운영하는 장사치에 불과합니다. 명함만 사장인 그들은 아마도 자신의 노동력 전부를 장사하는데 갈아놓고 있을 것입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되려면 내 사람들에게 회사의 명확한 비전을 자연스럽게 투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효율적인 직원 관리가 된다면 당신은 누구보다 멋지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 궤도를 달리고 있는 훌륭한 사장님들, 사장을 꿈꾸고 있는 성공할 예비 사장님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함께 힘내서 성공합시다. 감사합니다.